네, 오늘 시장에서 관심을 모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다음 주 흐름까지 주목해보면 좋을 종목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좀 시장이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 보였죠. 양 지수가 엇갈렸는데 이 안에서 투자자들은 어디에 주목을 했을지, 특히 코스피에 오늘 양 매수가 들어온 만큼 이 흐름들 자세히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금요일은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요일 밤 늦은 시간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저희 베스트 30는요. 외인 매수와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자, 그 30개의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을 했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계속해서 수급에서 눈에 띄었던 이 LG U+와 두산 에너빌리티 다시 한번 기관 매수 상위로 등장을 했고요. 또한 기관이 오늘 한화오션, 한화인더에도 주목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수급에서도 강한 포인트를 보였고, 한편 펩트론과 알테오젠이 오늘 하락률 상위로 등장을 했는데 앞으로의 대응 전략도 함께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베스트 30를 통해서 시장 흐름 살펴봤고, 오늘 이 외에도 주목해야 할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두 분은 어디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먼저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이야기 들어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재건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SY 스틸텍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재건에 대한 이슈 계속해서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움직이는 섹터들 대부분이 이런 제2기 트럼프 정부, 이 정부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져가야 할지 많이 고민이 되실 텐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섹터가 움직임이 많이 나오는지 여부, 그리고 수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여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급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섹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들어서 크게 올라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바로 재건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푸틴과 우크라이나 협상 의사 계속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협상 의향에 대한 의사가 높아지면서 재건주들이 불기둥을 보이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고기능성 데크플레이트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크플레이트에 대한 수요 늘어난다면 여기서 재건 수요에 따른 매출 증가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모회사 SY 같은 경우에는 코오롱 글로벌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대한 MOU 이슈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이 공측 공사용 내외장, 패널 기술 등에 대한 제조, 그 외에도 협업 계획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우리가 꾸준히 주목해 볼 만하다라는 점, SY 스틸텍 주목해보자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송가람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은 SY 스틸텍이었습니다. 사실 재건주가 변동성을 보이더라도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건주 만약에 나도 공략해본다면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 많이 궁금해하셨을 텐데요. SY 스틸텍에 대해서 기대해볼 만한 포인트 자세히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원전주 두산 에너빌리티 준비해왔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이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이제 BHI라는 종목을 많이 주목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최근 시장에서 상승률 원전주 중에서는 가장 주목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이 좀 지켜보고 계시는데,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원전주라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떼놓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인 지분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금융감독원이 두산바켓 합병 승인을 이제 내리면서 여기에 따른 이 악재, 그동안 평가받고 있었던 부분들이 소멸되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전에는 처음에 이제 두산바켓을 옮긴다라고 했을 때는 말이 좀 많았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두산바켓 주주들 입장에서도 이거 너무 대주주만을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원성들이 좀 많았었는데 이게 사실상 좀 넘어가면서 계속 이제 개선을 해나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개선안을 내면서 금융감독원이 이제 합병 승인을 내준 건데 네. 다음 달 12일 이때가 이제 합병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가 열리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좀 승인이 나줘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결국 다음 달 12일에 최종 통과가 되게 되면 거의 뭐 웬만해서는 그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게 주주 친화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얘기가 되면서 요즘 최근에 또 유증 관련해서도 워낙 말이 많았잖아요. 주주 가치 훼손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근데 사실 유증이라든지 이런 이슈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거는 그 정도 파급력이라고 보긴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제 주주들 말을 그래도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워낙 이제 유증도 너무 악질적으로 막 금요일 날 장 끝나고 공시한다든지 네.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어서 그래도 이제 또 대기업이고 주주들 말을 좀 들으면서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래도 있다고는 보여진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쉬우실 거예요.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쉬운 그 마음은.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이 이 주주총회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생각하기 전에 이미 그런 악재들, 우려들이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처음에 이 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왔을 때 생각했던 악재는 훨씬 더 심각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좀 더 주주 친화적으로 바뀌어 나갔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의 이제 리스크는 앞으로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또 다른 악재가 나오기 전에는 합병 승인으로 인한 악재는 더 이상 시장에서 반영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오히려 개선되면서 주가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제가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두산바켓이나 두산로보틱스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개개별 종목들을 놓고 보면 정말 우수한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뭐 합병된다, 분할된다 이 얘기 때문에 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이제 원전주로 놓고 봤을 때 BHIB에서는 많이 못 갔다고 하지만 제가 원전은 굉장히 장기 사이클로 한 10년 사이클을 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정권 들어서면서 본격화될 걸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은 그때부터가 이제 내년부터 본 사이클이 나올 거로 보고 있고 아무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훨씬 더 이제 무게감 있고 안정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나의 지표 종목 역할을 하는 종목이죠. 이번에 엑스에너지 지분을 일부 보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모멘텀까지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말씀드리고요. 이 엑스에너지라는 기업 자체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이제 빅테크 기업들과 계속해서 계약을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아마존이 계약한 게 이제 XE100이라는 제품인데 이걸 이제 공동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가 함께 이 계약해서 만든 공동 개발한 제품이 아마존으로까지 진출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업들과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결국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왜 자꾸 SMR 계약, 원전 계약을 하느냐? 결국 이제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굉장히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전력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냐, 에너지를 어디서 충당할 것이냐. 그게 이제 SM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차트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네. 장기적으로 이제 월봉상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5,000원 매물대 여길 돌파하면서부터가 시작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투자 성향 따라 갈릴 것 같은데요. 25,000원 아래 이 박스권에서 매집하시면 선취매 성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가 돌파 매매나 추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25,000원을 돌파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타점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창대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 투자 성향에 따라서 타점도 자세히 짚어주셨고요. 사실 정말 요즘에는 이 BHI가 새로운 대장이다 이런 네. 말들도 많이 있었는데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내용들 자세히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송가람 대표님, SY스틸텍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재건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것이다. 재건주 꾸준히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꾸준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두산에너빌리티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반도체의 SK하이닉스, 제약바이오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원전의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대장들 하나하나 짚어주셨네요. 네. 네, 앞으로의 흐름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자, 이번엔 베스트 30 두 번째 종목 만나볼 시간입니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종목 제일 일렉트릭 가지고 왔는데요. 네. 지금 전선주들 그리고 그 외에 이런 전력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들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이런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AI 반도체들의 이런 수요 증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의 수요 증가와 함께 전선주들이 가장 강하게 테마성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상당히 오른 시점.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도 이런 변압기라든지 그 기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뭐 그 외에도 국내에서도 전력망 특별법이 발의가 되면서 이런 주요 내용들 체크를 해봐야 되는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전력망 특별법 통과와 함께 이런 청신호와 함께 나오면서 국내에서의 증시 사이클도 좋은 흐름으로 청신호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모두 함께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요. 이런 K전력기기 같은 경우에도 관련된 3사 모두 이런 사상 첫 매출 10조, 영업이익 1조 돌파가 나오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영업이익도 1조 이상 충분히 돌파 가능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전력기기 회사들 계속해서 매출 증가 여부, 국내에서도 매출이 증가되고 해외에서 특히 북미에서의 이런 리사이클링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도 우리가 상당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도 뭐 테슬라의 협력사인 이튼에 전력망 부품을 독점 공급하고 있는 이슈가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이런 공급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북미 시장에서의 이슈 함께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출력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안정적인 해외 공급처까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 점은 장점으로서 꾸준히 지켜볼 만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이 회사는 스마트 배전기를 지금 계속해서 제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배전기는 앞으로 이런 교체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런 성장성 지표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미국 시장에 대한 것들 짚고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계속해서 이 트럼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의 기조 바로 오프쇼어링에서 리쇼어링으로 다시 바뀌고 있다. 해외 기업들을 내부로 다시 불러들이고 있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리쇼어링에 따른 내부 인프라 증가, 인프라 교체 수요에 대한 증가도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제일 일렉트릭 외에도 이 K 전력 기기 업체들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님의 두 번째 종목은 제일 일렉트릭이었습니다. 국내 정책 수혜 기대감도 있고 미국 리쇼어링 수혜 기대감도 있네요. 오늘 수급에서는 양매수가 유입됐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과 두 번째 종목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조선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이 워낙에 또 이제 강세를 띠고 있기도 하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한국에 이제 또 조선 러브콜을 한번 보냈죠. 미국의 이제 군함이라든지 조선은 한국을 필요로 한다, 협력을 필요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완성 조선 업체들 기존에 전통적으로 많이 부각되고 있었던 HD 현대그룹주들보다 오히려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조선 모멘텀도 있겠지만 트럼프가 강조한 그 부분은 결국 이제 방산 쪽의 키워드가 많이 치우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도 맞지만 군함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적합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이라는 모멘텀이 들어가게 되면 같은 조선이라도 하나그룹이 방산 기업으로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오션이 그런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시장이 파악하면서 하나오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HD 현대그룹주들에 비해서요. HD 현대그룹주들은 그 이전에 좀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삼성중공업도 잠깐 말씀드리면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번에 전통에너지를 또
트럼프가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혜, 해양 플랜트 사업으로 인해서 같이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적인 조선으로 놓고 보면은 IMO, 국제해사기구라고 우리가 부르죠. 여기에서 이제 2050년까지 환경 규제를 점진적으로 타이트하게 진행시킵니다. 사실 우리가 전기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캐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에는 대체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조선이라는 건 대체할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라는 거는 국가마다 그 규제가 다 다릅니다. 미국 규제 다르고 중국 규제 다르고 유럽 규제 달라요. 그런데 이 조선이라는 거는 국가와 국가 사이를 오가는, 다시 말해서 바다를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배는 똑같은 환경 규제에 적용당한다라는 뜻이에요. 당한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반드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국 거기에서 그 고부가치 선박,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게 한국이 모두 장악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이 러브콜을 보낼 정도로 기술력이 앞서 나가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방위비가 증가할 것인데 자주국방을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죠. 우리가 전 세계 경찰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증가가 각국에서 발생할 것이고 그 수혜를 이제 군함 수혜를 받는 하나오션이 또 받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런 군함이라는 키워드, 방산이라는 키워드에 있어서 조선에서 더 강점을 드러내는데 일단 미국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해서 군함 제조 사업도 앞으로 계속 확장성이 기대되고요. 그리고 MRO 유지보수 정비 사업이라고 하죠. 이거에 있어서도 하나오션이 가장 최적화된 기업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MRO라든지 군함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하나오션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차트를 같이 좀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러다 보니 다른 조선주들이 잠시 쉬어가고 횡보할 때 하나오션은 오히려 그동안 못 가다가 눌림이 오히려 좀 나오고 있었어요.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순간 이제 급등이 나오면서 과거 이제 저항 맞았던 매물대를 뚫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매물대를 뚫고 지지를 확인시키면서 횡보하고 있는데 제가 아까 전에 돌파 매매 하시는 분들은 돌파가 나오고 보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과거에 이런 저항대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은. 그리고 이 저항대를 뚫고 급등이 나온 건데 이번 파동은 조금 더 이제 강력한 파동이 나올 거라고 보여져서 아마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가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라는 거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한번 이렇게 이 자리를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고요. 기업 분석을 보시게 되면 매출이 이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구조고 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적자였습니다. 내후년으로 가면서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당연히 수주를 기반으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마진율 역시도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내후년까지 증가 전망이기 때문에 27년도까지 이제 수주 성장은 기반으로 다 닦아놓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조선의 2차 슈퍼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시점이다. 조언 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의 2차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씀과 함께 하나오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하나오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하나오션 이제 출발 시작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백고동 울리나요? 네. 네, 하나오션 이제 출발이라고 해주셨고요. 송가람 대표님 역시 종목 정리 제일 일렉트릭 딱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일렉트릭 같은 K 관련된 종목분들 계속해서 지켜보자 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에 K가 붙어있는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자, 빠르게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요? 네, 세 번째 종목 하나오션을 가지고 왔는데요. 네. 하나오션에 대한 좋은 이슈들 말씀해 주셨으니까 먼저 주의할 점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조선주들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지지만 지금 주의할 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든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 점 한 가지는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으로 바로 존스법 이 부분에 대한 개정 여부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네. 이 존스법 같은 경우에는 1920년 제정이 되면서 이 미국 내에서 대한 선박들 이 부분의 생산 부분에 대한 규제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특별히 개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한국에서의 계속되는 수주 부분에 있어서도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 MRO 사업에 정착이 된다라고 한다면 수십 수조 원에 대한 이런 수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조수법 폐지가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 정착 부분이 쉽지 않겠다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쪽을 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외에는 상당히 이점 외에는 좋은 이슈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 국내에서 최근 들어서 이슈가 있었죠. 바로 뭐 하나오션에 대한 HD 현대조선 고발 이슈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느 정도 단기적으로는 잘 해결이 됐다라는 스텝이 나왔는데, 이 수주전에서 상당히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어느 정도 이 고소에 대한 내용을 철회를 하면서 K방산에 대한 협력 부분 더 강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조선업 원팀에 대한 가능성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여기에서 이 K방산 원팀이 구성이 되고 두 그룹이 함께 해외 함정 프로젝트에 추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좋은 시너지 효과를 추가적으로 내지 않겠느냐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고, 다음으로 이슈는 이 트럼프에 대한 이슈, 트럼프 정부 이기에 대한 이슈를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화석연료 원전에 대한 학대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조선주들에 대한 기대감도 더 이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런 화석연료에 대한 사용량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물동량도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용량 증가와 함께 조선주들, 해운주들 함께 좋은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신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다음 이슈로는 뭐 LNG, LPG 시선에 대한 이슈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LNG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부가 가치 선박이죠.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국내에서 거의 뭐 상반기 싹쓸이 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조선 3사 수주량 계속해서 늘어나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매출 부분, 그리고 이 매출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이 빅3 조선사들의 흐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 중에서도 방산 이슈가 있는 하나오션, 우리가 끝까지 지켜봐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30 송가람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은 한화오션이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순서에 살짝 변주를 줘서 이렇게 한 라운드에 안 하고 주의할 점을 함께 좀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의 존스법 개정 여부 확인하자, 그리고 그 외에는 사실 기대 요인이 많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엔 이창대 대표님의 세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주목하고 계신 알테오젠 준비해왔습니다. 네.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최근에 왜 빠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혹은 뭐 신규 매수나 추매를 해도 되는지 이 여부가 이제 중요하실 것 같은데,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테오젠은 신규 매수나 이제 추매는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할 만한 가치는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알테오젠 한 100만 원 정도 갈 거라고 기대된다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의견에는 급락을 한 지금 시점에서도 변함이 없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술적으로 많이 올랐고, 지금 한번 30-40% 내지 심하면 50% 정도 무너졌다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뭐 한 1-2년 정도 옆으로 이제 수렴을 하다가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알테오젠은 최근에 이제 외인들 기관들도 모두 이탈하면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알테오젠이 무너진 거는 거시적인 부분들도 있겠는데, 제약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휘청거린 게 있어요.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재개하는지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 인하에 브레이크가 걸렸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다 같이 타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경쟁사 이 미국 할로자임하고 특허 분쟁 이슈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를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역시나 또 결과가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 특허 분쟁이 좀 마무리되는 국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다음 달 혹은 이제 내년 연초 정도 됐을 때 이 이슈들이 이제 잠잠해지고 해결 국면으로 가게 되면 결국 이 악재를 반영한 이후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자세히는 다뤄드리지 지금 못하는데 해결될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최근에 많이 이탈이 됐습니다. 기관 이탈도 있었고, 근데 오늘 다시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간 이탈한 거 대비해서는 좀 적은 물량이라서 그렇긴 한데, 보시게 되면은 오늘 소폭 좀 돌아오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야 되실 거는 이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0만 원 내지 25만 원까지 구간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하단 지지라인 구간을 맞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20에서 25만 원 지지라인 매물대를 형성해주고 반등을 보여주는지 여부, 그리고 연준의 기준금리 스탠스, 비둘기파로 다시 돌아서는지 여부,
그리고 외국인 매수세가 회복되는지 여부, 이거를 체크해 보신다면 이게 모두 개선세로 돌아선다, 비둘기파로 돌아서고 그 다음에 외국인 매수세가 돌아오고 20에서 25만 원 지지 라인을 구축해주면 그때는 저는 이제 신규 진입이나 추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만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이제 1조 원을 내다보고 있고 기업의 큰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만한 악재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많이 강조드리는 부분, 마진율도 이제 70%가 내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테오젠 여전히 상승 전망하고 있고 오히려 이번을 기회로 삼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제가 문구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투자자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씀인데요.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하고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된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는 알테오젠이 빠진 이유가 증시 때문에 그리고 거시적인 업황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때가 오면 추매를 고려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베스트30 이창대 대표님과 알테오젠 자세히 점검을 해봤습니다. 20에서 25만 원대 지지라인 구축 여부 확인을 해야 하고요. 지금의 급락세는 증시와 업황 때문이다, 기업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대응 전략 딱 한마디씩 들어볼게요. 송가람 대표님, 한화오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빅3 조선주들 흐름 훈풍 이어질 것이다. 하지만 존수법은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기대 포인트와 짚어야 할 점 함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창대 대표님, 알테오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은 잠깐 후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진하기를 기대해 볼게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 장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